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긴축 발언을 소화하면서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는 0.74% 상승, S&P 500은 1.13% 상승, 나스닥은 1.95% 상승, 원달러는 1215.05원으로 마이너스 0.21% 하락, 빅스 지수는 22.94로 마이너스 2.51% 하락,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1.7% 상승, 2년물 국채금리는 0.57% 상승, 10년물 국채금리는 0.16% 상승, 30년물 국채금리는 0.56%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 종목 이슈로는 나이키가 있습니다. 핵심 시장인 중국 비즈니스가 회복되면서 올해 들어 22%가량 하락한 주가의 탄력을 불어넣기 시작했다라고 CNBC가 보도를 했습니다. 웨드부시의 톰 니킥 애널리스트는 나이키가 그간 중국 때문에 크게 흔들렸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중국 시장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브랜드 파워와 소비자 직판 이니셔티브에 비롯되는 장기적 파워를 고려할 때 나이키가 계속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전일 이어서 연준의 매파적 발언은 이어졌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연은 총재는 금리 인상에 있어서 더 빠른 것이 더 낫다라고 주장을 했고,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완화책을 제거해야 할 때라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강하게 고정하기 위해서 중립 금리까지 혹은 그 이상으로 금리를 나아가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소피 투자 책임 전략가 리제양은 전일 파월의 강경한 발언에 대해서 기대는 실제 사건보다 더 나빴고 어제 우리가 들은 메시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반 시장 참가자들은 파월 의장이 연준 기준금리를 이전 예측보다 더 큰 규모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치를 높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월요일 5월과 6월 연준 회의에서 전망치를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UBS 수석 이코노미스트 조나단 핑글은 우리는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은 성장주들의 실적 및 호재로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올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뉴욕 증시 전문가들이 긴축 우려에도 시장의 펀더멘털이 탄탄하다라고 분석하면서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US 웰스 매니지먼트 리사 에릭스는 주식은 최근 며칠간 괜찮았다라면서 이는 거시경제의 펀더멘털과 기업들의 기본 실적에 지지를 받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웰뱅크스 스미스 앤 토마스 자산운용의 웨인 웰뱅크스는 성장주에 약간의 반격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면서 가격이 무너지면서 밸류에이션이 지금 우려를 압도하는 수준까지 훨씬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이 반영된 연준이 5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할 가능성을 36.1%로 내다봤고 50bp 인상 가능성은 63.9%로 내다봤습니다. 4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36센트 떨어진 배럴당 111.76달러 0.3%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 연합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으나 EU 당국이 유럽 내 각국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러시아산의 석유 금수 조치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유가 오름폭이 제한이 되었습니다. 코메르크방크의 카스텐 프리츠 애널리스트는 이것이 정말로 일어날지 아닐지는 불분명하다라면서 이러한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자료를 인용해서 유럽 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들은 지난해 4분기 기준 하루 400만 배럴 가량에 가까운 원유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유가를 크게 올리지 않고는 사실상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라면서 시장도 현재 이와 같은 상황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주면서 0.67% 상승을 하고 있고, 코스닥 역시 개인들의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받아주면서 0.57%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률 종목으로는 1위는 하이스틸, 2위는 현대사로, 3위는 금강철강, 4위는 부국철강, 5위는 화성산업 순인데 철강주들의 강세가 눈에 띕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항구 도시 마리우폴을 포위하면서 유럽 최대 철강 공장 중 하나인
아조부스탈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에 철강주들이 지금 현재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요, 삼성 SDS, SK하이닉스, 현대차, 한국항공우주, LG에너지솔루션 순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HMM, SK바이오사이언스, 기아 순으로 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기관은 셀트리온, LG에너지솔루션, 셀트리온 헬스케어, SK이노베이션, 삼성전기 순으로 매수를 하고 있었고요. 삼성 SDS, SK, 두산중공업, 메지온, HMM 순으로 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금일 국내 시장은 전일 미장의 성장주들의 상승과 미국 시장이 50bp 인상을 하더라도 펀더멘털이 탄탄하다라는 이유로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만큼 성장주들의 시초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시초 상승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국내 시장의 경우 연준이 금리를 50bp 인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충격에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행히 한국이 먼저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이 부분을 나름 방어해 나가고는 있지만 금리가 가파르게 오를 경우 국내 증시의 타격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찌되었건 달러가 회수된다라고 하면은 모든 원자재를 달러로 사야 하는 신흥국들, 특히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로 유가 상승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업종들도 역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이런 내용들 잘 추적하면서 시장에 잘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며 오늘 알뜰맨의 시황 따라잡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